가급적이면 칼 안 대고 구멍 하나 정도로 끝내는 이런 시술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장비는 그런 트렌드에 딱 맞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. 보통 우리 기본 베이스가 노멀 셀러 1리터 리도 1개, 에피 1개.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2% 20짜리 그거 리도카인을 많이 쓰니까 400ml 하나 들어가고, 에피는 그냥 뭐 1cc짜리 그 1대 1000 하나 그냥 보통 기본 타니까요. 그냥 하나 타고. 그냥 보통 이게 그냥 기본 컨비네이션이죠. 그래서 몸 할 때는 1리터에 리도 하나, 에피 하나. 얼굴 할 때는 500에다가 리도 하나, 에피 하나. 끝. 뭐 더 이상 조합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. 그게 제일 편하고 그냥 간단하니까. 이제 그렇게 하는데, 또 하나는 또 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, 이게 또 고민이에요. 저는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물을 많이 넣으면은, 물을 많이 넣어서 붓기는 많이 붙지만은 일단 리도 에피가 잘 퍼지고 또 부하치 효과와 혈관 축소 효과가 잘하니까 안 아프고 피도 안 나고,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마음 편한데, 단지 이제 요 플랜을 잡을 때 이게 너무 붓기가 많으니까 이게 각 레이어 잡을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거고, 환자 집에 가서 이렇게 용액이 찔찔 나오기 때문에 환자 케어가 조금 환자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데, 반대로 제주에서 너무 편하죠. 일단은 뭐 피도 안 났죠. 뭐 특별히 환자가 아프다 소리도 안 하죠. 좀 붓기에는 별거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갈 때 저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물을 많이 넣는 쪽을 선호해요. 근데 선생님들은 또 물을 많이 넣으면 또 그 물 많이 들어가니까 리도카인 많이 들어가고 에피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,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, 생각보다 우리가 해보면 피 플라즈마 레벨이 상당히 좀 넓게 천천히 올라가고,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약제는 7mg per kg 돼 있지만은 보통 한 35 정도, 35mg per kg 정도는 투머스드 상태로 쓰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마취를 좀 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, 리도 에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물 자체가 사실은 비이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로 완충 역할을 한다는데 굉장히 유리하다. 또 물론 이 자체가 온도 세팅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화상 염려는 없는데, 또 물이 많으면은 그게 완충 작용을 해서 화상 염려도 또 많이 떨어지죠. 또 반대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먼저 물 많이 넣으면은 그거 키워가서 온도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.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저는 안전한 쪽을 택하려합니다. 차라리 한 두 번 대준, 그러니까 한 두 번 내다는 게 패시지를 한 번 할 거 두 번, 세 번 하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. 이게 바짝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뗐을 때 카본 블랙 딱 묻어 나오면 조금 기분이 좀 알싸해서 가급적이면 물을 좀 저는 많이 넣고 하는 스타일입니다. 만약 그 지방을 뺀다면,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방 빼라 그러니까 일단 막 베큐um 걸고 막 잡 당기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방 흡입을 오래 해온 제 습성은 지방을 절대 빼려고 생각 안 합니다. 일단 조금 깨죠. 그냥 켈러로 이렇게 설설 놀면서 간혹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깨요. 계속 깨놓으면은 이 지방 조직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들끼리 이렇게 팩트,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딱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물을 넣은 상태에서 막 으깨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두부 만들 때 물을 짜서 두부를 만들지만 반대로 가는 거죠. 두부를 이제 다시 순두부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부에다가 물을 좀 넣어놓은 다음에 캐놀라 팁으로 이렇게 막 으깨면은 두부들이 막 으깨져서 순두부가 되지 않습니까? 이 순두부가 돼서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잘 나오거든요. 그냥 세게 안 해도 그냥 술술 나오는데, 안 깨져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. 간접적인 증거로 지방 안 깨고 베이큐 아무리 잡당겨도 안 나오죠. 근데 스트로크 하면서 살살 깨면서 하면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지방을 빼는 과정은 빼는 게 아니고 사실 깨는 과정이에요. 이 깨는 과정에 사실은 이 타이트도 사실은 조금이 도움이 되죠. 물론 뭐 녹이는 작용, 열을 가하는 작용이 더 세긴 하지만은 어쨌든 터널링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캐놀라 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란 말이죠. 그래서 찢으면서 조금 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,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할 때는 먼저 RF를 쓰고 마지막에 손으로 살짝 빼는 이런 쪽을 많이 씁니다. 물론 지방이 많을 때는 반대로도 해요. 왜냐하면 우리 타이트닝의 타겟은 껍데기란 말이에요. 지방이 아니고.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을 때는 석션 먼저 해놓고 껍데기만 바짝바짝 찢어지죠. 중간층은 그냥 아예 손 안 대고.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에는 캐놀라로 찢으면서 어차피 들어가봤자 깊이가 얕아요. 그러니까 타이트닝 먼저 하면서 깨놔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. 물론 뭐 깨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들 많이 있겠죠. 우리가 뭐 손으로 한다 하지만은,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피라는 거. 뭐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이 뭐 별 걱정 없는데, 하다가 피가 나거나 막 이렇게 뭐 혹시 혈관이 터졌는지 막 쭉쭉 세고 이러면은 뭐 얼굴이 워낙 또 지나가는 배인들이 많으니까 뭐 좀 나올 수 있는데,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넣어서 조직을 부풀릴 때는 주로 지방층에다가 우리가 물을 많이 넣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시고, 물을 넣어서 우리가 지방을 깨는 때 물 넣을 때는 이쪽이었지만, 환자가 나중에 아파하거나 통증 또는 출혈을 방지할 목적이라면 가급적이면 좀 피부 바짝 붙이는 게 좋은데, 처음부터 여기를 타겟으로 넣으면은 이 혈관도 터지면서 멍도 들고 손님도 아파하죠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한 중간쯤 한 3mm나 5mm 아래쪽에 석 물을 한번 넣어주고,
그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피부 쪽에 가주면은 그래도 여기서 조금 넣어놓은 게 먼저 넣어놓은 것들이 조금 퍼지기도 하고 양이 효과 때문에 혈관도 좀 수축하고 약간의 마취 효과가 좀 있어서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 환자가 좀 덜 아파하고 멍도 좀 덜 들죠.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피부 가까이 더 살짝 깔아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. 근데 이것은 이제 캘러를 하니까 그렇지 니들로 할 때는 그냥 쉽죠. 니들 그냥 푹 찔러 그냥 쭉쭉 쏘면 되니까 뭐 많이 찔러야 된다는 건 좀 우리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수 마취하는 방법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. 처음에는 표면에서부터 조금 아래쪽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는 피부 바깥에 바짝 물고 넣어주면서 좀 깨주자. 그래서 잘 깨주면 나중에 지방이 잘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슈는 이거죠. 전형적으로 뭐 팔이든 배든 뭐 가슴이든 허벅지든 늘어지면은 자르는 게 우리 정형적인 방법입니다. 자르는 게 제일 뭐랄까요 확실하죠. 확실한데 우리 동양이 항상 가장 큰 문제 스카 흉 남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게 또 착색도 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조금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고 요즘 또 트렌드가 점점 뭐 자르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 이제 자르는 거에서 이제 점점 미니 갔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뭐 오늘처럼 타이트닝 또는 보존적인 치료 뭐 아까 말했는 뭐 여러 가지 시술들을 많이 복합해서 하는 그런 치수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RF 디바이스가 열을 낸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이 장비는 어쨌든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센싱해서 조정할 수 있고 이게 온도 계이자 또 열을 내는 장치자 동시에 작용하니까 우리가 쓸 때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세팅을 마음 놓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같고 또 정한 거는 이제 절연 팁이 있어서 어쨌든 팁에서만 열이 나죠. 끝에 중간에 절연체에서는 열이 안 나니까.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한 것 같고 손잡이에 또 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딱 켰을 때, 켜질 때, 작동할 때, 꺼졌을 때 표시 불이 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온도가 도달하면 저절로 꺼지는 거. 예. 손바닥이 좀 미지근한데 싶으면 그냥 빨간불이 똑 들어와서 그냥 꺼져버리죠.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비 나중에 뭐 쓰신 분들 다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모노폴라입니다. 뭐를 하나 돼야 됩니다. 뭐 멜팅이 되면서 리프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리프팅 쪽에 열을 가하는 다리미 효과가 좀 더 센 것 같고 깨는 거는 이제 테널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쨌든 피부에 타이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브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조직이 좀 깨지면서 다음에 뺄 때 좀 수월한 것 같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소모품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죠. 오토클레이브도 가능하니까 요거만 손잡이만 빼면은 괜찮아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. 출력은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없죠. 딱 우리 50W 딱 맞춰놓고 35, 50 딱 맞춰놓고 그냥 늘 그대로 그냥 쓰는 편이니까 혹시나 이제 하다가 열이 좀 빨리 안 오를 때 그때 조금 올려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거의 파라미터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온도가 저절로 조절되기 때문에 그게 참 편한 것 같아요.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세팅되어 있는 온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혹시나 내 손이 좀 뜨겁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은 뭐 지가 저 시간이 아니고 온도가 되면 지가 딱 꺼져버리니까 안심이 되죠. 이런 논문이 있는가 봐요. 일단 40, 50도 정도 됐을 때 지방 세포들이 제일 파괴가 잘 되더라, 잘 죽더라. 이런 뜻이고요.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. 요 정도 온도 바운더리에서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한 50에 맞춰놓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근데 허위 같은 습관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게 더 힘들어요. 저는 세연들을 보고 너무 빠르다 그러는데 저는 또 천천히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연들 볼 때 좀 빠르다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천천히 가면 온도가 오르는 게 손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빠르게 왔다 갔다 보면 진짜 한참 여러 번 해야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조금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지방이 녹이는 효과,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부 타이트닝 효과가 같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감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 조금 고민이에요. 지방을 좀 뺐을 때는 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안 빼고 그냥 우리가 타이트닝만 했다. 그런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말한다면 복대 그냥 하루 정도 아니면 입이 감아서 하루 정도 지나면 그냥 풀어도 거의 상관없는 것 같고 만약 좀 뽑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, 300 뽑았다면은 이 컴프레시브 가면트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절연체가 돼 있어요. 딱 절연이 돼 있어서 여기 딱 만져보면 여기 이제 따뜻해지고 손으로 쥐고 있으면은 내 체온을 바로 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이까지 절연이 되기 때문에 팁만 신경 쓰면 되니까 크게 신경 써도 되고 또 인디케이터가 있어요. 그죠? 다 나와 갑니다.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언제 찍느냐 참 그거 한데 한 두 달 정도 있어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때가 이제 바이오본드 때문에 좀 잘 붙어 있는 것도 나오고 해서 요거는 조명을 참 잘 응용하셔서 저는 사진을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
보면 이분 피부가 좀 파이브로틱해 보이죠? 좀 띡하고 질긴 피부. 이런 피부가 사실 재밌습니다. 좀 말랑말랑하게 늘어지는 피부. 좀 섬유질이 많은 동양 특성이 오히려 더 이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모델들 다 이런 분들, 피부 두껍잖아요. 결과 잘 나옵니다. 뭐 프로브는 이거마저도 더 있습니다. 5가지가 지금 있고요. 소모품이 없으니까 편하고 인디케이터가 나오니까 그냥 손으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고 막 우려하고 막 이렇게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혹시 어떤 쌤이 혹시나 모르게 입구에서 살짝 찌직거리면 어떡해요? 그러게요. 그래서 입구에다가 뭐 젖은 꺼질 된다 뭐 하시는 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석션을 뜯어 보면은 이제 쌤들 그걸 많이 보는데 베이큐음을 켜고 시작해요. 켜고 석션을 시작하시더라고요. 그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. 항상 TV 타겟에 딱 들어가고 나서 석션을 켜고 시작해야 되고 나오기 전에 베이큐음을 끄고 나오는 이런 습관이 필요한데 보통 쌤은 켜놓고 그냥 막 들어가시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들어가서 내가 켜기 시작해야 되는데 켜놓고 이제 띠띠띠띠 보는 보고 들어가시려니까 입구 쪽에 살짝 뭐 번까지는 아니고 약간 나중에 보면은 그 스티치 작업 하다 보면 약간 착색 살짝 돼 있는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. 그냥 켜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들어가서 타겟에 들어간 다음에 켜시는 나올 때도 끄고 나오시는 발판을 떼고 나오시는 이런 것만 좀 해주시면은 뭐 그런 흉터는 잘 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페라메타는 거의 비슷합니다. 단지 노출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범위가 많으면은 내가 이거를 전체 이 넓은 범위의 이 RF를 노출시키기 위한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 파라미터는 거의 이대로 정해놓고 쓰시면은 거의 맞습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파라미터를 조절할 필요는 없고 단지 내가 범위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. 손바닥 넓이를 하는데 적어도 5분은 들어가더라. 손바닥 2개 하면은 10분이 들어가더라. 요 정도 기분은 최소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예, 리스크 번인데요. 옛날에 우리 보디 타이트는 사실 좀 번 때문에 생겼지만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투번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간의 뭐랄까 그런 그 뭡니까 온도를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에어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. 예, 가급적 투번 넣을 때 에어 좀 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요. 결국 이제 콜라겐 수축을 자극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고 지방 회복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요즘은 위고비 때문에 석션을 안 하면서 이것만 하는 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. 예, 제 보기에는 뭐 모노실이나 스킨 부스터 정도로 같이 해주시는 거는 그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뭐 신체 부위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고요. 저 같으면은 3개월, 6개월 적어놨는데 보통 환자한테 한 2달 뒤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한 2달 뒤에 한 번 더 보고 괜찮으면 괜찮지만 보고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다. 해서 두 번째는 뭐 한 반 정도 좀 더 내고 하시라. 그렇지만은 스트리에 튼살은 좀 줄어드는 게 보이고. 전적으로 뭐 아직 퍼머넌트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1년, 2년은 적어도 무난하다. 이렇게 버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 자세히 보면은 1년 지나서 환자 보기에는 좀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 있어요. 네. 요즘 뭐 얼굴, 그다음에 저울, 넥, 그다음에 팔 안쪽이 원래 해부학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늘어지지 않습니까? 안쪽에 허벅지 안쪽처럼. 근데 이걸 또 못 찾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다음에 여기 튼살. 그래서 팔 요 반만 이렇게 하는 거. 이걸 또 찾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. 그래서 엎드려서 하다 보니까 근데 팔 안쪽에 하면은 여기 튼살도 많고 쪼글쪼글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하고 나서 부스터 살짝 같이 깔아주고 한 앰플에 뭐 셀라인 한 5, 6 정도 타고 리도카인 한 1cc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화해가지고 쪽쪽쪽쪽 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제의 붙이고 있습니다.